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 안과의 오영재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다래끼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다래끼는 아마 많이들 한 번씩은 걸려보셨을 겁니다. 혹은 본인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걸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걸린 분들 보면 눈꺼풀 빨개가지고 퉁퉁 부어서 아프다고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실 수 없는 다래끼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런 다래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흔히들 다래끼는 우리가 세수를 잘 안 해서 생기는, 더러워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 눈꺼풀에는 여러 가지 기름샘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말해보자면 마이봄샘, 자이스샘, 몰샘 같은 기름 혹은 눈물 분비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비샘들의 입구가 막혀서 생기는 것이 바로 다래끼인데요. 이 다래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빨갛게 붓는 다래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약간 콩알처럼 생기는 콩다래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갛게 붓는 다래끼는 영어로는 이제 스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다래끼 종류들은 피지선이 막히면서 그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그 사이사이로 이제 포도상 구균이라는 우리 몸에 피부에 살고 있는 세균이 감염이 되면서 발생하는 염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었을 때 생기는 이제 모낭염, 그러니까 피부 여드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래끼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바깥쪽에 생기면 겉다래끼, 안쪽에 생기면 속다래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몰샘이나 자이스샘이 생기게 되면 겉다래끼라고 얘기를 하고, 안쪽 마이봄샘이 생기면은 속다래끼라고 저희가 일컫습니다. 이런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다래끼는 세균 감염이 보통 같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빨갛고 많이 붓습니다. 반면에 콩다래끼는 좀 더 차분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봄샘의 입구가 막히면서 염증 물질이 가득 차게 되고, 그 가득 찬 염증 물질이 유가종성 조직으로 바뀌면서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세균 감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프다거나 붓진 않고, 만졌을 때 콩처럼 뭐가 만져지는 것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드물게 콩다래끼 같은 경우도 안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빨갛게 붓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일반 다래끼와 구분이 힘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 다래끼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아마 주변에서 다래끼 치료받으러 병원 갔다가 째고 아파하는 친구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다래끼 절대 걸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예방이 최선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샘들이 입구가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름샘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눈화장 많이 하고 밤에 잘 안 지우고 주무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눈꺼풀을 꼭 세정해 주시면서 화장을 지워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눈꺼풀 가장자리를 잘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면서 막힌 기름샘 입구들을 뚫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상 구균이라는 균은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특히 손 같은 데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손으로,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많이 만지게 되면은 손에 있던 세균들이 눈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은 잘 씻어주시고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래끼가 이미 생겨버렸다.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다래끼의 치료는 크게 온찜질, 그리고 먹는 항생제 혹은 안약으로 넣는 항생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쨘다고 얘기하죠. 절개하는 거,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치료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온찜질이 있는데요. 따뜻한 열로 찜질을 뜨끈뜨끈하게 해주게 되면 막혀있던 기름샘의 입구가 살살 열리면서 뭉쳐있던 기름 혹은 염증 물질이 저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격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래끼 초기인 것 같고 병원에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거나 좀 째는 치료가 걱정된다 하면은 집에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아침 저녁 10분씩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찜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 내가 대증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래끼가 계속 있다거나 점점점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안과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눈꺼풀 상태에 따라서 혹시라도 눈꺼풀 테두리에 안검염이라고 염증이 좀 있으면서 다래끼가 동반돼 있다, 그러면 항생제 안약이나 먹는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한 5일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면 금방 호전이 되는 거 느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온찜질은 집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 혹은 이미 처음 안과에 방문했을 때부터 다래끼가 좀 커져 있고 염증이 많고 빨갛게 부어 있는 상태다, 그럴 때는 고름,
혹은 유가종을 절개해서 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다래끼를 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은 째는 게 무섭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미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피부에 스테로이드는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피부에 하얀색이 착색된다거나 간혹 눈꺼풀 주변에 있는 지방세포들이 가라앉으면서 눈꺼풀 피부가 조금 오돌토돌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치 안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다래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다래끼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더니 다래끼 주변이 굉장히 빨개지고 눈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전반적으로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다래끼가 아니라 봉화지겸이라는 연조직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연조직염은 피부 아래쪽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에 세균 감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다래끼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적극적인 항생제 주사 치료라든지 먹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염증이 너무 안쪽 깊숙이까지 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눈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해지기 전에는 꼭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다래끼의 경우에는 일반 다래끼와 치료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작은 콩다래끼 같은 경우는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없어지기도 하고요. 찜질 몇 번으로도 잘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고령에게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다래끼가 너무 잘 생기고 재발도 자주 하고 크기도 커지고 뭔가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그런 경우엔 일반적인 다래끼가 아니라 종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꼭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괜찮은지 꼭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지내실 텐데요. 최근 미국에서 다래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입에 있던 이제 수증기가 눈으로 올라가서 눈 주변의 습도라든지 이런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세균 감염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마스크를 이제 쓰기 때문에 손을 마스크에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손이 눈을 또 만지게 되면서 눈에 또 감염을 일으켜서 다래끼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스크를 항상 쓰고 계신 동안은 손 항상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스크 만진 손으로 눈 만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다래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이조아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